이번 삿포로 여행은 티웨이를 이용합니다. 오전 10시경 출발해서 오후 1시쯤 도착하는 비행입니다. 탑승하자마자 골아 떨어졌다가 이륙하자마자 잠이 깨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어폰을 깜빡했더라고요. 3시간을 멀뚱멀뚱 보낼 순 없어서 간식거리라도 사보려고 합니다. 조금 비싼 듯 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픽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칸초입니다. 커피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간식거리를 미리 준비해서 탑승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기내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해서 도착하자마자 ATM기를 찾아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카드 결제되는 곳이 많긴 했습니다. ATM기 바로 옆에 있는 통로를 따라 JR선을 타러 갑니다. 상가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원웨이 티켓을 구매해도 되지만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카드는 IC 글자에 태그하시면 됩니다. 오후 1시 59분 출발 쾌속선에 탑승했습니다. 지정석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좌석이 충분했습니다.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삿포로역까지는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삿포로역 도보거리에 있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게이오 프렐리아 호텔 삿포로입니다. 점심 식사하러 스텔라 플레이스 식당가에 왔습니다. 회전초밥 먹으려고요. 현지인 관광객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점심시간을 훨씬 넘겨서 도착했는데도 대기가 꽤 있더라고요. 저흰 아까 삿포로역 도착하자마자 대기 걸어놓고 그 사이에 숙소 체크인하고 왔더니 얼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레일에서 돌아가는 스시를 먹어도 되고 글씨가 작긴 하지만 한국어 메뉴를 보고 주문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가격은 한 접시당 1,500원에서 4,500원 정도입니다. 느끼할 때 마실 따뜻한 녹차도 준비하고요. 저는 이 생강절임이 참 맛있더라고요. 생강 특유의 아리고 쓴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어알을 정말 좋아해서 레일에서 지나가자마자 첫 스시로 가져왔습니다. 신선한 이쿠라를 입안 가득 먹으니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연어도 한 점 하고요. 청어도 먹었는데 하나도 비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계란말이 초밥은 촉촉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덜 달았어요. 두 번째로 맛있었던 붕장어 초밥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맛입니다. 대망의 1위는 성게알 초밥이었는데요. 가격도 가장 비쌌지만 후회 없는 한 입이었습니다.
우니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신선도도 중요하고 품종에 따라 입맛에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맛을 보게 되거든요. 좋아해서 더 신중해진달까요? 참 매력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먹어보니까 은은한 향이 나면서 쓴맛도 전혀 없고 부드럽게 감싸는 맛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마무리로 사진 메뉴판에 소개된 미소국을 시켰는데 게 육수가 진하게 뽑힌 꽃게탕이라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더라고요. 양도 많아서 이 메뉴는 시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쪽 좌석에서 전부 가라아게를 시키시길래 저희도 궁금해서 주문해봤습니다. 한 덩이가 정말 크고 갓 튀겨나와서 엄청 뜨거웠는데요. 촉촉하고 감칠맛 가득한 딱 일식의 가라아게 맛이었습니다. 한 접시 한 접시가 신선하고 맛있어서 삿포로 회전초밥 선택지로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삿포로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게 유바리 멜론이라 스텔라 플레이스 1층 샵에도 들렀지만 일반 멜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도 들렀습니다. 아무래도 커팅 안 된 걸 사긴 어려워서 커팅된 제품 중에서 찾는데 유바리 멜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레드 멜론이라고만 되어 있는 걸로 하나 사봤는데요. 맛을 보니 한국에서 먹었던 멜론 맛과 유사하더라고요. 여행 3일차에 유바리 멜론 구매에 성공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식감과 맛이 아예 달랐습니다. 그래도 과즙도 풍부하고 달달해서 간식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쉬다가 저녁 식사하러 스프 카레집에 왔습니다. 삿포로역 북쪽에는 홋카이도 대학 캠퍼스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식당입니다. 식당 분위기가 아늑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좌석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사진이 있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요. 주문도 어플로 하면 돼서 편했습니다. 남편은 닭날개 튀김 카레, 저는 닭 연골 카레를 주문했어요. 먼저 카레부터 맛봅니다. 국물처럼 묵지만 맛은 굉장히 진합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스프 카레를 먹어봤지만 이날 먹은 카레가 너무 맛있었어요. 제 카레에는 치즈가 들어있었는데 별미더라고요. 저는 밥을 적은 양으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밥량이 넉넉하게 나와서 놀랬습니다. 수프 카레에 토핑이 많아서 밥을 적은 양으로 하셔도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남편 밥은 치즈도 추가했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치즈랑 수프 카레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지만 맛 하나만으로 방문할 만한 곳입니다.
남편이 주문한 크리미 새우 수프도 새우 향이 진하게 나서 맛있더라고요. 쉐어하실 때 수프 종류를 다르게 해서 드시면 다양한 맛을 느끼시기 좋습니다. 숙소까지 천천히 걸어오면서 소화시키고 나니까 또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숙소 바로 앞에 세이코마트가 있어서 들르려고요. 홋카이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 상품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따뜻한 핫셰프 도시락이 특징입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내일 투어 때 먹을 간식거리 하나 사고요. 세이코마트에서 꼭 먹고 싶었던 멜론 맛 콘 아이스크림도 샀습니다. 완전히 메로나 맛이더라고요. 메로나를 크림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맛입니다. 근데 사실 메로나가 정말 맛있잖아요. 메로나를 크림으로 먹으니 또 색다르게 맛있었습니다. 삿포로 여행 둘째 날인 오늘은 BA 투어를 갑니다. 아침 7시에 삿포로역 주차장에서 집합이라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저녁 6시 정도까지 이어지는 투어라 버스 컨디션이 궁금했는데 버스도 정말 깨끗하고 기사님도 친절하셨어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명 가이드 D라고 하고, 자, 중간에 휴게소도 잠시 들렀지만 금방 다시 출발했습니다. 싱그러운 풍경이 예쁘긴 한데 잔뜩 낀 구름에 이때까지만 해도 텐션이 살짝 낮았거든요. 그땐 몰랐는데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파란 하늘이 맑은 날씨의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졸다가 깼는데 화창하게 겠더라고요. 출발부터 2시간 정도 걸려 드디어 팜토미타에 도착했습니다. 대박.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보고 싶었어. 제가 삿포로에 정말 오랫동안 와보고 싶었는데요. 특히 여름에 와서 이 풍경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꽃이 만발한 풍경에 날씨까지 화창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팜토미타에 왔으니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안 먹을 수 없겠죠? 마침 날씨가 정말 화창해서 시원하고 달달한 게 당기더라고요. 라벤더 향이 강하지 않아서 크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라벤더 밭에 그늘이 없어서 엄청난 속도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바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려 청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날씨에 따라 호수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살짝 에메랄드 빛이 돌아서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흰수염 폭포도 들렀습니다. 점심 식사는 BA역에 들러서 했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알려주신 식당 중에 한 곳에 왔습니다. 원래 2층으로 안내되는데 만석이라 지하 바자리도 괜찮냐고 하셔서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술을 먹는 공간이라 그런지 담배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뉴는 평범한 것 같지만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특히 튀김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튀김옷도 얇고 재료가 촉촉하게 잘 튀겨져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카레 돈까츠와 튀김 정식을 함께 먹으니까 조합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머리가 좀 풍성한 게 뭐다? 엄마. 그리고 가운데 거 애기. 옆에 게 아빠예요. 알았죠? 옆에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오야코 나무도 보고 패치워크 로드와 세븐스타 나무 주변에서 사진 찍으려고 잠시 주차했습니다. 조각이불처럼 펼쳐진 풍경과 파란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켄과 메리의 나무도 지나가면서 담고요. 얼마 안 가 사계체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채로운 꽃들이 펼쳐진 장관을 마주합니다. 함토미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언덕 너머까지 이어지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함토미타부터 사계체의 언덕까지 오늘 투어에서 다녀온 곳 모두 홋카이도 여행 필수 코스 같습니다. 이렇게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남은 삿포로 여행 이야기는 2편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